강력한 자동차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런 2열의 공간 활용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사실 이 우루스는 아주 쟁쟁한 경쟁 모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차들과 과연 얼마나 다른 차별점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루스 그냥 봐도 람보르기니죠. 우리가 흔히 SUV 모델 하면은 그 브랜드의 캐릭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람보르기니는 그냥 누가 봐도 람보르기니입니다. 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프로포션과 람보르기니가 잘하는 각진 디자인들, 특히 아래쪽에 있는 립 스포일러 같은 날카로운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아주 공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옆에서 보면은 독특한 캐릭터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실제로 뚫려있는 아주 커다란 공기 흡입구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트 모델이다 보니까 이 보닛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냉각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측면부, 우루스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죠. 우루스가 5m에 가까운 준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렵해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 골반까지 올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무려 23인치입니다. 앞뒤 동일한 사이즈고요. 측면부를 쭉 따라가 보면 일단 이 하단부를 까맣게 칠해놔서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지나가면서 좀 더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뒷바퀴 325 타이어가 30cm가 넘는 초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285. 앞 타이어만 봐도 웬만한 비즈니스 세단의 뒷 타이어보다 큰 수준이죠. 그리고 타이어만 큰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스는 앞모습보다는 이 뒷모습이 더 멋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퍼포먼테로 오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위쪽에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함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별도의 스포일러가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공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우루스는 시속 300km가 넘는 초고성능 자동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스포일러들이 제 역할을 독특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 무려 아크라포빅 배기가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좀 이따 직접 들어보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식이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준대형 SUV 수준의 공간이 나오고, 대신에 쿠페형이다 보니까 트렁크 라인이 조금 깎여가지고 위에 쪽에 손해를 조금은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야, 진짜 깃털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가벼운 엔진 후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테 V8 엔진 4.0L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66마력, 뭔가 좀 섬뜩한 숫자죠. 이전에 람보르기니가 650마력이었는데 약 16마력 정도 올랐고, 최대 토크도 86.7kgm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싱글 클러치, 듀얼 클러치는 아닌데 엄청난 변속 속도가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 강력한 엔진과 아주 빠른 변속기가 맞물려서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3.3초 만에 가속을 합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0.2초 정도 빨라진 수치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306km. 사실 말이 SUV지 그냥 슈퍼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분명히 SUV인데 롤이란 게 없어. 그냥 내 몸만 쏟아지고 차는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 브레이크도 살벌하고요. 핸들링 반응도 그냥 잘 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1mm 단위로 아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가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티니까 이게 사람이 못 버티네.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할 수 있는 코르사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도 의도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격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코너링이 거의 G포스가 1G까지 나오는데 타이어가 그걸 버텨주고 있어요.
우루스 퍼포먼테에는 이 토크 벡터링 시스템과 후륜 조향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특히 이 토크 벡터링이 정말 영리하기 때문에 이 각 바퀴의 토크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립이 정말 좋게 느껴지고 또 운전자도 거기에 맞게 아주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옆으로 안 날아가 차가. 이 타이어 한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야. 우루스 퍼포먼테잖아요. 이 퍼포먼테라는 고성능 모델이 그동안에는 우라칸 같은 이제 정통 슈퍼카에만 좀 있었는데 이번에 우루스에 처음으로 추가됐단 말이죠. 이 과연 SUV에서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줄까? 사실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와, 진짜 이 차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냥 SUV 흉내를 낸 슈퍼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괜히 왜 SSUV라고 하냐 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우루스 S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거든요. 반면에 이 퍼포먼스에는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이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전자식이긴 한데 좀 의아하시죠? 람보르기니 주장에 따르면은 더 날카로운 핸들링 그리고 트랙 주행에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해요. 고속 승차감은 확실히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고성능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면 충격이라던가 이런 이음매를 지날 때 충격이 확실히 들어오기는 해요. 지금 여기 속도 내지 말라고 범프 구간인데 보셨죠? 지금 심지어 그냥 가장 편안한 스트라다 모드인데도 이 정도의 충격을 실내로 고스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그렇고요. 포르자 모드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이 일반 모드에서도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은데 포르자 모드에서는 그거보다 더 짧아지면서 진짜 그냥 노면 피드백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이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이 단단할수록 좀 더 노면의 피드백이 운전자에게 잘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보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람보르기니 형제 모델들은 뭐 거의 다 타본 것 같아요. 확실히 모든 자동차들이 특징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플랫폼을 공유한 건 맞지만 그 플랫폼 위에 쌓아 올려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오로지 브랜드의 몫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카이엔 터보 GT라던가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자동차들과 부품을 공유하는데 내가 뭐 그냥 배지만 바꾼 투아렉을 타고 있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레이아웃,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테 모델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재질이 실내를 다 덮고 있거든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제가 정말 람보르기니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멋있고 또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역시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새롭지만 디테일한 부품들은 새롭지 않다. 전반적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부품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그래도 이 로고 하나가 모든 걸 상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테 시승을 마쳤습니다. 사실 직접 타보기 전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차가 과연 플랫폼을 공유하는 벤틀리 벤테이가나 포르쉐 카이엔과 얼마나 큰 차이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차는 그냥 다른 차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슈퍼 SUV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승차감을 좀 더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차 선택이 조금은 꺼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엔 또 뭐 이제 우루스 S라든지 이런 기본형 모델도 있으니까 직접 시승해 보시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용이었습니다.